네, 어제 기독자유민주당이 출범했습니다. 종교 세력의 정치화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독자유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후보를 내고 당선을 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기독자유민주당 정강훈 고문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상당히 시끄러운 그 논란 속에서 어제 이제 창당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당을 만든 이 창당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48년 건국 후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께서 미국과 일본을 우리가 따라잡기만 하면 한국은 성공한다. 그런 개념으로 거의 우리가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후에 배후에는 그늘진 것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혼율이 2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담배 피는 것이 아프리카 후진국보다 훨씬 세계 2위고 그중에 여고생들은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저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2050년도에 가면 우리 인구가 3,500만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 붕괴 현상을 한국교회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예.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창당을 결심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금 모든 문제점들이 정치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물론 그 책임은 사실 제가 속해 있는 종교인들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정치 쪽에서도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하신 그러한 가치들을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의문이 좀 생기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교를 하는 종교 지도자분들이 성도들을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도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창당을 해서 국회의원을 내고 법을 또 그렇게 만들고 그런 과정이 오히려 좀 부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목회하는 일에만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이 한계점이 있다. 꼭 그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 법만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하는 것처럼 전국 국민들에게 계몽할 수도 있고 정신세계에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신념이 보통 일반적인 하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통하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그 정신적인 것도 흘러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교적인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반대로 모든 것들이 이 정신 문제가 먼저고 거기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환경이나 현실이나 물질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 문제를 우리가 강조를 하지만 이것이 전달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설교하면 교회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여의도에서 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말을 하면 그 영향력이 전국으로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아주 그냥 그 과거든 아니면 지금이든 간에 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기본적인 이념 내지는 토대였는데 그것을 허물고 이렇게 기독교가 정당을 만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 같은 질문을 제가 여러 번 받게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말이 크게 잘못 오해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정교 분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말하는 정교 분리는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이 독립운동하니까 독립운동을 못하기 위해서 정교분리란 법을 반대로 거꾸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는 이것을 완전 해제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한경직 목사님이나 광주에 있는 그 정교 목사님을 찾아가서 국회의원을 출마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5.16이 일어나서
그 군사정부가 들어서서 교회가 자꾸 그 민주화 예. 운동을 하니까 그것을 교회 예배당에 가두기 위해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잘못된 법을 한국에다 강요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기독교 정당이 이제 선거 때마다 나온 걸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 뭐 지난 2004년에도 있었고 2008년에도 있었고 그러나 막상 이 선거에서는 그렇게 크게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뭐 3% 넘은 그런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실패할 거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관측인데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의석수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그 아시다시피 3%의 지지를 받으면 2석의 의원이 비례대표 들어가는 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회자님께서 여기 질문지에 보여주신 그대로 이미 벌써 우리 기독당이 그 모 여론조사기관에서 6.5%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로 계산하면 예. 투표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5석, 6석이 이미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목표가 5석이니까 예. 우린 정치하는 당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 가치, 정신적 가치 내지는 영적 가치를 우리 대한민국에 불어넣겠다. 예. 그런 뜻입니다. 네. 네. 거꾸로 얘기하면요. 지금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 결과 6.5%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한 국민의 70%가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70% 국민한테서 겨우 6.5%밖에 지지를 못 받으면은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이 여론은 전체 국민에 대한 여론입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여론이 6.5%가 그러니까 전체 아니고. 국민의 네. 여론조사 가운데 6.5%를 받으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 기독교를 믿으신 분들이 네. 우리 전체 국민의 7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 같아서는 아니, 상당히 높게 그-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 국민의 70%가 기독교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데 예. 그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20%밖에 안 됩니다. 20%밖에 안 네,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아까 제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보니까 집권보다는 복음적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몇몇 국회의원을 여의도에 입성시키는 것이 소망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국회의원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개신교 신자인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의도에 입성해 있는데 굳이 5석, 6석을 더 보태기 위해서 당을 창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그 질문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당 대표가 장로님이십니다. 야당 대표도 장로님이십니다. 대통령께서도 장로님이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서 반복음적인 법들이 통과가 되었고 또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법이라든지 스쿠프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아니 기독교인들이 많은데도 통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정치인이 정당에 들어가면 당론을 따라야지 그 자기의 신앙적 소신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당으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만이 예. 기독 정치를 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죠. 그러면 299석 중에 6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통과시키는 법안이 얼마나 통과가 될까요? 물론 아시다시피 5석 가지고는 법 통과가 불가능합니다만은 예. 5석이 들어가서 선지자적 기능을 하면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예. 사실 왜곡된 것들을 잘 가르쳐드리고 하면 함께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법을 통과할 수 있다. 복음적 예. 가치를 대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보통 기독교의 복음적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동성애라든지 네. 스쿠크 법안이라든지 자살률은 너무 미시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회활동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 일을 추진하신 이유가 뭔지요? 그 사실은 복음적 가치가 우리의 그 중심이지만은 이번에 기독당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건 생존의 문제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생존의 왜냐하면 문제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 대한민국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당은 대한민국을 잃어버렸고 야당은 대한민국을 부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부 종북주의자들에 의해서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크게 잘못 가고 있다.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침략군으로 왔다고 가르치는 집단이 한국에 있고 논산훈련소에서 지금 들어오는 입대 군인들 중에서 우리의 추적이 누구냐 물으면
미국이 70%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위험 수준에 왔다.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 혹시 보셨는지 모릅니다만은 네. 저 같은 우파 시민 단체를 사설하라고 독침을 가지고 간첩을 난파했는데 잡혔다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이 국가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북한에 있는 김정일이가 한국에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골라서 죽일 수 있다는 이런 세상이라면 이거는 뭔가 큰 위험수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3.1 독립운동하는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새로 정돈해야 되겠다. 이것도 복음적 가치입니다. 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치엔 자금이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정치 자금은 어디서 조달하실 생각이신지요? 그게 참 큰 문제입니다만은 제가 먼저 번에 18대 때 그 원로들의 그 부탁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봤더니 돈이 많이 안 들더라고요, 사실은. 예. 그런데 난 기존 정당들이 돈이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됐습니다. 별로 돈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거 공영제가 되기 때문에 그 선거 공영제에서 인쇄물 가져오라는 거 가져오고 나머지는 우리는 다 신앙으로 하니까 자원봉사로 다 합니다. 자원봉사로 하시고 혹시 교회들의 헌금을 정치 자금으로 쓰실 생각이십니까? 그럴 리는 없죠. 예,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안 되고요. 어떤 활동을 받고 또 어떤 지지를 받는지 좀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오늘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